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전지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금요일이었었죠. 대통령이 직접 정부가 로봇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금요일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움직임이 없었습니다만 오늘장 지수도 폭락하는 그런 불안정한 상황에서 세력들 입장에서는 먹거리가 필요했는데요. 그런 재료를 가지고 로봇 관련주가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로봇 산업을 향후 글로벌 4대 강국으로 키운다. 언제까지? 2023년까지 그렇게 키우겠다는 소리입니다. 로봇의 스타 기업을 20개 정도 육성으로 하고 로봇 시장의 규모를 15조까지 확대시키겠다는 소리고요. 또 돌봄 등 4대 서비스 로봇 집중 육성 계획하고 사회적 약자 등에게 1만 대 정도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이제 제조업 외에도 뿌리나 섬유산업 쪽의 제조업에서 앞으로 제조 로봇을 7,560대 정도 보급할 계획입니다. 지금 2018년까지 로봇 관련된 보급 확산 대수가 약 32만 대 정도가 되는데요. 2023년까지 이제 70만 대까지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의 뭐 2배 이상 증가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도 나왔습니다만 4대 서비스 로봇 분야 보급 사업을 통해서 역시 로봇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자체를 통해서 이제 중증 장애나 사회적 약자의 5,000대, 뭐 마트나 병원, 또 스마트 시티 쪽에 4,000대, 현장 근로자라든지 또 사회적 약자들을 통해서 웨어러블 기기를 945대, 의료용 이제 전문 로봇들 이런 것들 이제 국공립병원을 통해서 한 55대 정도 지금 보급할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로봇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확산되고 계속적으로 이제 재료가 나온다 그러면 이 미세먼지라든지 수소차 관련 폭발력은 좀 떨어지겠습니다만 어쨌든 세력들 입장에서는 당장 먹거리가 또 필요한 상황에서 로봇 관련주를 또 당분간 손댈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 자, 오늘 뜬 로봇 관련주들 비롯해서 일반적인 로봇 관련주를 조금 살펴볼게요. 특징적인 거는 로보로보하고 로보티즈가 아주 강한 흐름을 보였고 로보로보는 상한가 가져갔죠. 자, 그런데 이제 두 기업의 특징이 교육용 로봇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유진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청소년 교육용 로봇을 또 제작을 하고 있죠. 다만 이제 유진로봇은 적자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불안 요소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LG전자가 최대 주주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만 시총이 작지 않죠. 3천억대입니다. 실적적으로 가장 안정되어 있는 기업은 삼익THK입니다. 산업용 자동화 기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또 357억 정도의 설비 투자를 최근에 또 결정을 했기 때문에 캐파가 커진다는 것은 그만큼 수주 물량에 대한 자신감을 또 갖고 있는 거죠. 다만 또 시총이 3천억이기 때문에 작지 않은 시총이라서 여러분들이 좀 수급을 좀 확인하면서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DST 로봇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가 지금 중국 법인이기 때문에 약간 좀 여러분들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또 3자 배정 유증도 연기를 좀 했어요. 납입일이 연기되면서 조금 기다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약간 불안 요소가 있는 악재 요소가 될 수 있는 종목군들 좀 제외를 하고 그렇지 않은 종목군들을 관심을 갖고 보시되 아무래도 이제 대장주급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움직였던 종목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꼭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은 역시 로보로보하고 로보티즈 이쪽에 이제 관심을 갖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종목군들도 함께 좀 보시고요. 기술적 부분들을 차트를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로보로가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요. 바닥에서 강한 시세를 만들 때 역시 대량 거래가 중요했는데 오늘 400억대 거래대금을 만들었습니다. 장대 항목 만들었고요. 다만 앞에 이렇게 또 스펙 합병 이후에 물렸던 자리가 있습니다. 이 고점대 또 진입하면 굉장히 많이 흔들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래량이 죽지 않고 연속 거래를 만들면서 매물 소화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일단 시총이 작기 때문에 세력들 입장에서는 크게 부담이 없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장주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오늘 보게 되면 장 시작해서 계속해서 물량을 받아가지고 끌어올렸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그림을 만들었어요.
눌림목 다운 눌림목 없이 짧은 눌림목으로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봉을 보시게 되면 앞전에 이제 고점을 만들었던 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2,800원 정도인데 이 자리는 훼손하면 안 될 거고요. 그리고 더 강력한 그런 흐름을 빠르게 유지하려면 역시 지지가 될 수 있는 3,000원을 깨지 않은 선에서 움직여야지 매매하기가 좀 편안하게 매매를 할 수 있고 속도감도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자,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이제 신규 상장에서 앞에 다 물려있던 자리입니다. 자, 이 물려있던 자리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약간 좀 꼬리가 달렸던 거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급등하기 전에 앞에 다 물려있는 자리에 올라오기 때문에 꼬리가 달린 거고, 다시 또 눌림목이 나오면 깊은 눌림목이 나오지 말아야 되겠죠. 또 신규 상장이니까 더 그렇고요. 그러면 역시 심리적으로 2만원짜리입니다. 2만원짜리를 깨지 않고 움직임이 나와야 되고요. 분봉을 좀 열어보면, 자, 앞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급등이 나오는데 역시 흔들림이 많아지는 자리들 보시면 2만원을 돌파하고 나니까 계속해서 흔들리면서 매물 소화를 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심리적으로는 2만원을 깨지 않고 이 위에서 움직여야지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기가 좋게 되는 거죠. 자, DST 로봇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역별에서 갑자기 이제 재료가 나오면서 올라왔습니다. 앞에 매물들도 소화하기가 좀 곤란하지만 일단 펀드멘탈적으로 좀 불안한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기업 자체에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DST 로봇을 매매하지 않고 다른 로봇 줄 매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익 THK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쌍바닥 형태의 저점을 높이고 고점 돌파하면서 오늘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앞에 이런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꼬리를 좀 달았고요. 보시다시피 완급등했던 종목이 조정이 깊어지면서 계속해서 추세 하락을 맞았습니다. 그럼 다시 또 추세를 돌리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 부분은 실적이 따라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적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매매 폭은 크지 않더라도 좀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캐파에 대한 그 증설 소식은 당장은 뭐 비용이 듭니다만 결국 수주를 잘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 감안하면서 좀 안전한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3익 THK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급등이 나왔는데요. 대량 거래 또 만들었고요. 하지만 역시 앞전에 매물대를 다 잡고 있습니다. 3만원이 주요한 가격대가 되겠죠. 눌림목 나올 때 3만원을 지지하는지 아닙니까? 굉장히 좀 중요해질 겁니다. 자, 유리진 로봇 마찬가지로 앞에 매물대가 다 있습니다. 연속 거래량 터지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오늘도 꼬리가 길어진 이유가 되는 겁니다.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요. 자, T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역시 신규주기 때문에 또 차익 실현 물량이 언제든지 기관 물량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저점을 이번에 형성했던 올라오면서 저점을 형성했던 이 14,000원대가 지지되면서 움직이면 매매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깨게 된다 그러면은 반등 나와도 되게 짧을 거예요. 자, 아지네스틱은 오히려 엑스텍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음봉 맞고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매매하기 좋은 종목은 아니죠. 거래량도 적고요. 자, 스맥 같은 경우도 보시면 역별에 있습니다. 아직까진. 자, 이렇게 계속해서 역별에 있고 올라가도 다 매물대고 거래량도 부족하죠. 좀 더 거래가 많이 좀 실려야 됩니다. 다만 이제 바닥권에서 지금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요 매물 소화를 잘 하면 다른 놈들이 쉴 때 역시 시총이 작은 저가주기 때문에 1,000원 미만짜리이기 때문에 수급이 붙을 수는 있어요. 그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래 컴퍼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로 끝나는데 아무래도 이제 주력이 로봇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부담이 좀 됩니다. 뭐 의료용 로봇 가지고 뭐 왕등했던 종목이죠. 뭐 엄청난 폭등을 만들었던 종목인데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매매하기는 쉽지 않은 종목이에요. RS 오토메이션 오늘 같은 날 마이너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역시 매매하기는 좋지 않다. 거래량도 좀 섰고요. 다 물량을 받는 겁니다. 로봇 관련주도 오늘 마이너스 나온 종목은 별로 좋은 종목은 아니죠. 다시 수급을 만들어야 되니까. 자, 맥스로텍 같은 경우 바닥권에서
거래량 만들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거래 대금 좀 부족하죠. 96억인데 최소 아무리 적어도 100억대 이상은 나와야 되겠죠. 역시 꼴이 단 것은 앞전에 다 매물대 지금 진입하니까 꼬리를 다는 겁니다. 이렇게 저 매물을 소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대장주급에서 역시 매매를 하고 수익을 만들어야지 여러분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그래서 로보로보, 로보티스 이런 종목들 위주로 오늘 강했던 종목들 위주로 눌림목 자리 나오면 여러분들이 지지되는 거 보고 바로바로 단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한 거는 미세먼지나 수소차 같이 집중적으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면 이 움직임은 되게 짧을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지수가 폭락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반대급부로 움직였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매매 전략을 짜야 됩니다. 오늘자 한 줄 요약. 폭락장에도 기회는 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진이었습니다.